빨리 와라. 자, 오늘은 제가 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시승기까지는 아니고요, 중고차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준중형급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이 차부터 아반떼 AD 아니면 같은 하이브리드 라인업으로 따지면 뭐 토요타 프리우스 정도도 있겠네요. 아니면 뭐 소나타까지도.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서 뭐 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경쟁력이 있는지 아니면 고려 대상으로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장점과 단점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뒷좌석으로 와보시겠어요? 그 2차 처음 출시할 때 제일 말이 많았던 게 헤드룸이잖아요. 뒷좌석 공간이 좁다 뭐 이런 거를 제가 한번 타볼게요. 이 시트 포지션 지금 제가 운전하는 시트 포지션이고요. 많이 뒤로 와 있는 걸 이게 보이죠? 타면 확실히 넓진 않아요. 뭐 넓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 뭐 아반떼에 비해서 뭐 좁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앉으면은 그냥 앉을만 합니다. 뭐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이 헤드룸 측정할 때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쫙 빼고 이렇게 앉잖아요. 근데 누가 사람이 차를 탈 때 이렇게 앉아요? 이거는 S클래스를 탈 때도 이렇게는 안 앉거든요. 그냥 평상시에 앉듯이 그냥 이러면서 가지. 뭐 이런 뭐 다리를 뭐 안 벌린다고 해서 레그룸 닿는 건 아니고요. 제 키가 181 넘거든요. 사실 제 기준으로 엉덩이 이렇게 붙이고 허리 세웠을 때 K8도 닿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아반떼 AD, 소나타, 그랜저, K8 다 닿거든요. 그렇게 치면 걔네들도 헤드룸 다 좁은 거예요. 이렇게 앉았을 때 물론 뭐 다른 중형이나 준대형 세단만큼의 그런 공간이 확보되진 않지만 그렇게 좁지 않다. 그러니까 아반떼랑 차이가 없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 차는 패스트백 형태다 보니까 트렁크가 일반 세단과 달리 이렇게 크게 열립니다. 뭐 이 공간 자체만 두고 아반떼보다 트렁크 공간이 많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실용성 면에서는 아반떼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있죠. 이 시트 폴딩을 해서 앞으로 젖혀 가지고 더 많은 짐이나 큰 짐을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이외에 그냥 다른 짐, 일상적으로 트렁크에서 짐 꺼낼 때도 트렁크가 높게 열리기 때문에 쉽게 이제 적재하고 뺄 수 있는 그런 건 크게 장점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인테리어, 이 내장재가 아반떼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값비싼 걸 쓴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반떼 CN7을 타봤는데 딱 이렇게 팔을 이렇게 걸었는데 너무 딱딱한 거예요. 보니까 여기가 생 플라스틱이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나마 그래도 이쪽에 조금 폭신폭신한 무언가를 넣어가지고 뭐 우레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조금 차별화를 뒀고요. 이 스티어링 휠도 사실 D컷이 들어갈 만한 차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D컷으로 좀 포인트를 준 것도 이 차의 특징입니다. 네, 일단 이 차는 장점이 뭐니 해도 연비거든요. 연비가 지금 마지막 리셋이 한 달 전인가 그럴 거예요. 마지막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린 연비가 20.5입니다. 물론 공인 연비보다는 2km 정도 낮은 수치인데요. 네, 애초에 공인 연비가 22km인 거는 미친 거죠. 이렇게 연비가 괜찮다는 얘기는 사회 초년생한테 되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아무래도 솔직히 차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벅차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연비가 좋다는 거는 정말 메리트 중에 하나죠. 주유소를 자주 갈 일이 없다는 건. 얘가 아반떼보다 뒤처진 부분이 없거든요. 일단 얘가 멀티링크가 꼽혀 있거든요, 뒤에 서스펜션에. 그래서 이 타보면은 일반인 분들도 느낄 수 있어요. 아, 아반떼보다는 승차감이 좋네, 약간 이걸 느낄 수 있는데, 물론 소나타보다는 아닙니다. 소나타는 애초에 뼈대가 다르죠. 그거는 극복하지 못하는 차이인데, 어쨌든 아반떼보단 확실히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래도 준중형에서 이 정도의
나오는구나, 이 정도 승차감이, 그런 거 느끼실 수 있고, 출력도 그 전기랑 엔진이랑 합산 출력 마력이 141마력에 27토크예요. 그런 거 보면은 아반떼보다 출력도 조금 더 좋아서 좀 여유롭죠.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라서 힘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출력적 오니기 하이 이렇게 같은 차 만나면 또 반갑거든요. 그린카 빼고. 심지어 같은 색이네요. 그렇죠. 같은 옵션인 것 같은데 또 그런 거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출력 출력 면에서 오히려 전기 그 모터 토르크가 나쁘지 않습니다. 초반부터 쭉쭉 뽑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 말은 아이오닉에 걸맞는 말인가 싶긴 한데, 이 차가 좀 오버 성향이 있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언더스티어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유가 뭘까, 얘가 사실 똑같은데 뭐 타이어가 둘두루가 꼽혀 있어서 그런 거였는데, 아반떼도 풀옵션은 17인치에 둘두루 꼽히거든요. 봤더니 아무래도 일단 해치백 형태를 해서 코너링이 좀 더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얘는 전기 배터리가 뒷좌석 아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아반떼보다 무게중심이 조금 뒤로 가 있어요. 무게 배분에 유리하네요. 앞쪽에 하중이 많이 안 쏠려서 언더가 덜 나고, 오히려 약간 뒤가 물론 일상 주행에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얘도 뚜렷한 언더 성향이 있어요. 그냥 코너 생각 없이 이렇게 지지면은 당연히 언더가 납니다. 근데 그냥 이게 전륜 구동, 그냥 일반 해치백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무브먼트가 아니다라는 게 가끔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약간 현대에서 실수했다. 이 하이브리드 말고 이걸 N으로 출시했어야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란 테두리가 이렇게 송풍구마다 들어가 있는데, 예. 이거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심심하지 않죠. 포인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인테리어에 무슨 색을 넣든 색깔은 동일한가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 말고 일반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이게 약간 그 브라운 색깔이 있어요. 브라운이 들어가고요. 하이브리드는 파란색 라인이 들어갑니다. 이 시트에도 이렇게 파란색 스티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핸들이 좀 묵직합니다. 다른 차보다는. 제가 이 차 말고 대차 받았을 때 LF 소나타를 대차를 받았는데 가볍더라고요. 핸들이 쑥쑥 돌아가는데, 또 다시 이거 받고 운전하니까 또 묵직해요. 물론 뭐 핸들링이 날카롭다, 굉장히 핸들링이 좋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묵직합니다. 가끔 모터 소음이 나는 차들이 있던데, 이거는 딱히 네. 그 19년부터 법이 바뀌었을 거예요.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로 주행할 때 인위적으로 소리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 보행자 때문에. 근데 얘는 그 법이 바뀌기 전에 출시한 차량이라서 그냥 조용합니다. 멈출 때 또 약간 지하철 멈추는 소리도 나거든요. 이러면서 그냥 좁은 골목길 이렇게 소리가 반사돼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전 그때 그거 들으려고 일부러 창문 열고 모터 소리 들으면서 가요. 후진할 때 띵띵은 소리 나고. 네, 그건 나죠. 방금도 출발할 때 이게 그 모터로 주행하다가 딱 엔진이 개입할 때 이때 이질감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그 EV 시그널이 사라지는 거나 아니면 그냥 소리를 듣고 이제 전기 말고 엔진으로 가는구나,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수준이지, 진짜 눈 맞고 귀 막고 하면은 내가 지금 뭐 전기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엔진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거의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지금도 엔진으로 전환이 됐는데 전혀 뭐 덜컥거린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옛날에 LF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타봤는데, 그때 뭐 그 차가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이질감이 느껴진다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얘가 하이브리드 독자 플랫폼으로 개발을 한 자동차고, 출시 당시에는 현대가 좀 밀어줬던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공을 들여서 만든 차가 아닌가 싶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조금 판매량이 너무 저조해서. 이 차가 뒤에 창문이 보이는 면적이 조금 작은데 그렇죠.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개방감이라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물론 동급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자꾸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자꾸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롤스로이스 같은 거랑 또 비교를 하면서 이게 뭐가 좋냐 이래요. 당연히 롤스로이스가 더 좋죠. 그럴 거면 다 롤스로이스 타지. 그냥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하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동급 경쟁 모델 대비해서 좋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그럴 거였으면 제가 벤츠를 왜 안 타겠습니까? 검색하고 있습니다.